호텔 사업을 우리가 정의한다 그러면 어떤 성격들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어, 가장 심플하게는 이 호텔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부동산이 낄 수밖에 없죠. 지금은 어, 부동산에 어떤 큰 부침이 있었던, 코로나 때문에 쭉 내려갔다가 이제 많은 유동성 때문에 다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부동산 사업에서 굉장히 어, 뭐랄까요, 큰 안목 좋은 역량을 발휘해 왔던 롯데그룹이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산을 인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시설 투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호텔의 성격을 결정해 주거든요. 이게 라이프스타일 호텔이라든지 관광 호텔이라든지 또는 비즈니스 호텔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는 그 호텔이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냐라기보다는 그 호텔이 가지고 있는 설비와 시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조금 더 포커스되어 있을 수 있어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430억 투자 롯데호텔 L7 미시카고 진출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롯데호텔의 시카고 진출 타당성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단 기사 제목만을 보고 제가 세운 가설들을 한번 나열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호텔업은 실적 하락을 겪었고 국내에서는 신라, 메리엇, 하얏트 등 다른 사업자들로 인해 추가적인 MX 확대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로 롯데호텔은 새로운 시장에서 매출원을 찾고자 하였고 호텔 플레이어들이 많은 미국 시장의 특성상 오가니카란 엔트리가 아니라 M&A를 선택했을 것이다 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 호텔업의 수익성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저렴한 호텔 인수권이 등장했을 것이고 롯데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코로나가 회복된 후에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바라보며 인수를 진행했을 것이며 네 번째로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이 풍부한 유명한 럭셔리 호텔 체인이 다수 존재하는 미국 특성상 롯데시티 호텔과 같은 비즈니스 호텔을 경영한 경험이 이 롯데 호텔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 우위를 가져볼 만한 비즈니스 호텔 시장에 진출했을 것이다 였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아서 마지막으로 인수를 실행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었다면 시카고보다 관광업이 좀 더 발달하고 럭셔리나 비즈니스 모두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처음엔 생각을 해보았고요. 먼저 롯데호텔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주시면 네. 네, 네. 롯데호텔은 크게 면세사업부와 호텔사업부, 그리고 월드사업부, 리조트사업부 4개의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5년에 미국에 처음으로 뉴욕 팰리스라는 호텔을 인수해서 롯데 뉴욕 팰리스를 오픈하였고, 2020년에도 롯데호텔 시애틀을 새로 이제 인수해서 오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도 지금 러시아에도 있고, 미얀마, 베트남, 일본, 미국도 이렇게 점점 포트폴리오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가시면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주요 관광 거점 도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업의 특성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이 호텔업은 첫 번째로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건축물 및 토지 등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초기 80%에 이르고 사업 특성상 매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 회전율이 낮다는 특성이 있었으며 두 번째로 등급별 지역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호텔 등급 및 브랜드가 경쟁력이라는 말이면서 위치에 따른 영업 실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세 번째로는 경기 변동의 순행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득 탄력성이 높으면서 경기에 민감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경험지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 호텔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 서비스의 품질을 알 수가 없고 그로 인해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고 또 결국 체인 호텔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먼저 조사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저희 가설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조금 당연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호텔업은 실적 하락을 겪었다는 것을 보아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는 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역신장이 있었고 실제로 2020년 전년 대비 2019년 대비의 관광객은 86% 감소하였고 매출은 48%, 이 롯데호텔의 매출은 48% 감소, 영업 손실, 즉 적자로 전환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호텔업이 보통 객실 점유율 70%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보는 와중 지금 현재는 약 20, 30% 내외인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밑에 표를 보시면 업체 수는 점점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보면 내려주시면 5성급 업체 수는 64개, 전체의 1,050개 중에서 64개여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지만 매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의 46%나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 5성급 호텔을 노리고 있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가설 시장 상황은 이렇게 봐보았고 롯데호텔은 새로운 시장에서 매출원을 찾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시카고는 건축 문화 재즈의 도시로 불리면서 매력적인 로컬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6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라고 이 도시관광청은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약 세 번째로 큰 그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많은 비즈니스업이 발달하고 있고 워낙 발달한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4, 5성급 호텔은 제가 구글로 검색하였을 때 99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이로 인해 자본 집약적이고 등급별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우리가 처음부터 그 건물을 지어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을 인수하고 그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이렇게 바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수익성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저렴한 호텔 인수권이 등장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롯데의 자금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자산 총계를 보았을 때 이 자본 총계가 조금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롯데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지금 인수하게 된 시카고 킴튼 호텔 모나코 호텔은 4성급 호텔이면서 기존에는 미국 호텔 리조트 운영 기업인 제니아가 2013년에 665억 원에 인수했었다고 합니다. 이 제니아는 주로 그러니까 리츠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밑에 좀 내려주시면 네, 다양한 안다즈 호텔이나 페어먼트 호텔, 킴튼 호텔 등 여러 호텔을 인수해서 매니지는 다 그 하얏트나 페어먼트, 킴튼 같은 회사에 맡기고 좀 그 수익을 영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었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위기를 겪으면서 호텔 롯데의 기존보다 35% 인하된 가격인 430억으로 매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롯데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해외 투자 개발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킨드라는 카인드라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킨드라는 그 업체와 공동 투자로 진행을 했다고 하고 그로 인해 롯데의 부담을 조금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여러 상황상 비즈니스 호텔 시장에 진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롯데 호텔이 호텔 롯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다음과 같이 시그니엘, 롯데 호텔, L7 호텔, 시티 호텔, 리조트 이렇게 총 5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미국에 가는 그 호텔 브랜드는 객실 운영을 주로 하는 비즈니스 호텔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호텔 브랜드라는 L7입니다. 이 L7은 현재 한국의 명동, 강남, 홍대 이렇게 세 군데에 있는데요. 이 라이프스타일 호텔이 약간 부티크 호텔에서 파생된 개념으로서 좀 더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요즘 입장에서 힙하고 좀 더 개성 있는 그런 그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한정을 지었던 이유는 제가 이런 부티크 호텔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쉽게 생각을 하지 못해서 정말 큰 5성급 정말 럭셔리 호텔과 아니면 비즈니스 호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빗나간 가설이 나온 것 같고요. 실제로 이 L7 호텔이 이제 가게 될 위치는 오헤어 공항에서 약 차량 30분이고 각각 여러 대표 명소를 도보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는 관광 입지를 가지기 때문에 또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매력적인 그런 인수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인수를 실행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었다면 저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검색을 해본 결과 서울은 4호선급이 약 152개, 시카고는 99개, 그리고 제가 가기에 좋다고 생각했던 방콕은 오히려 421개로 너무나 많은 호텔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이 관광객 통계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좀 확실하진 않지만 2019년에는 약 2천만 관광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콕에. 그래서 기존의 6천만 관광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시카고에 비하면은 오히려 방콕은 너무 레드오션이고 시카고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게다가 시카고는 여러 비즈니스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인수권에 좀 더 내재된 그런 기업의 사정을 보았을 때는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브랜드 입지를 좀 더 올리면서 결국에는 또 호텔 롯데의 상장을 바라보고 있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상장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기업의 그런 함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타당성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롯데 호텔, 그 호텔업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가설도 나름 구체적으로 좀 잡아주시니까 이게 실제 팩트 체크에서도 가설 검증이 조금 더 분명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설들 자체는 뭐 여기서 논의해 주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의 어떤 특징에 따라 어디로 진출하면 좋은지, 또 진출했을 때 어떤 세그먼트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아주 원론적으로 그 호텔 사업을 우리가 정의한다 그러면 어떤 성격들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어, 가장 심플하게는 이 호텔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부동산이 낄 수밖에 없죠. 지금은 부동산에 어떤 큰 부침이 있었던, 코로나 때문에 쭉 내려갔다가 이제 많은 유동성 때문에 다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부동산 사업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큰 안목 좋은 역량을 발휘해 왔던 롯데그룹이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산을 인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시설 투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호텔의 성격을 결정해 주거든요. 이게 라이프스타일 호텔이라든지 관광 호텔이라든지 또는 비즈니스 호텔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는 그 호텔이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냐라기보다는 그 호텔이 가지고 있는 설비와 시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조금 더 포커스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로 들어보면 같은 곳에 있지만 비즈니스 호텔은 비즈니스 센터, 어떤 그런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 그다음에 주로 객실 위주로 잘 갖춰져 있고 그 객실들도 실제로 비즈니스 퍼슨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로 갖추고 있고요. 관광 호텔은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좀 더 화려한 수영장과 좀 더 화려한 F&B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인테리어도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시설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호텔의 성격을 정하고 그걸로 인한 매출의 성격이 달라질 거다. 한국은 특히나 호텔이 어떤 관광 호텔이냐? 그래서 그 안에서 뭐 결혼식도 다루고 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심플하고 심플한 그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의 숙박과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인프라만 갖추고 있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성격적인 측면에 의해서 결국에 더해지는 게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이 호텔의 업을 결정해 주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검증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인수하는 건들은 비즈니스 호텔 쪽으로 좀 포커스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기 때문에 또는 시카고이기 때문에 좀 비즈니스 호텔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봤던 거죠. 네, 실제는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이었고, 거기에서 또 이 호텔은 좀 장점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가설로 맞추고, 뭐 안 맞추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그 정도의 구분이 그러니까 호텔에서 이게 어떤 매출원을 기대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고, 호텔 사업자로서 저 지역에, 시카고라는 지역에 또는 북미라는 시장 안에서 어떤 제품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호텔 포트폴리오를 가지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카고가 그 관광업도 발달했지만 그 관광업의 상당수는 어떤 비즈니스 미팅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 시카고에 있는 많은 호텔들이 사실 여기에 포커스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약간 니치한 마켓인 라이프스타일 호텔을 인수해서 지금부터 좀 다른 측면에서의 서비스를 해보겠다라는 게 L7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전체 롯데호텔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아, 롯데호텔은 비즈니스 호텔보다는 약간 관광 또는 라이프스타일 쪽으로 포커스하고 있구나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도 그런 가설을 한번 세워봤을 수도 있겠죠. 롯데호텔은 전략적으로 비즈니스 호텔의 어떤 시장 성장보다는 라이프스타일 또는 관광 호텔에서의 시장 성장을 훨씬 더 주목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관광 호텔이 이미 풀 캐파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방콕이나 동남아 지역보다 북미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인프라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소비력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이 북미 시장에서의 라이프스타일 또는 관광 호텔 영역에서 조금 더 사업을 하고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아까 우리가 호텔의 어떤 성격적인 측면, 호텔 사업의 성격을 정의할 때 부동산 사업이다라는 거를 얘기했었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시카고냐, 북미 지역 내에 있는 시카고라는 도시냐, 아니면 동남아의 방콕이라는 도시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북미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한번 얘기해 보면, 이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를 좀 백업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예로 들어보면, 북미 시장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소비 시장 중에 하나다. 또는 가장 빠르게 어, 반등하고 있는, 음, 그, 침체를 한번 겪었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소비 시장이고, 그 안에서 어떤 좋은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인수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방콕은, 방콕 또는 유사한 지역은 이미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떤 타격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그 회복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역적인 차이를 조금 다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과 동남아 시장 또는 또 다른 이머징 시장 대비 북미 시장이 어떠한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 얘기해 보면 롯데 호텔의 저 이제 시카고 내에서의 시카고 안에서의 킴프턴 호텔의 어떤 인수는 나름 스마트한 결정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설에서 좀 더 다뤄졌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가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정도일 것 같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 사항 있으실까요? 실제로 미국이 코로나 당시에는 이제 객실 점유율이 뭐 10%, 20%로 떨어졌다가 요즘에는 약 40%로 올랐다는 그런 그래프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확실히 아직 확인을 못해서 넣지를 못했는데 역시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경향성이 또 확실히 이 의사 결정의 바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사실 엄청나게 큰 그 투자 결정을 했고, 그게 사회 전반의 인프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게, 미국 시장 내에서의 소비 시장을 굉장히 자극할 것이고, 이미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심해진 상태죠. 이제 그래서 자금줄을 좀 쪼우더라도, 그러니까 줄이려고 하더라도, 시장에 풀려있는 돈들이 돌기 시작하는 게, 이 소비 시장에 반영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호텔 사업들이 반등할 거다. 근데 상대적으로 유럽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소요 사태도 일어나고 확진자 수도 굉장히 많은 상태고 이런 것들을 보면 북미 시장이 이 호텔에서 기회를 보고 있던 부동산 사업에서의 어떤 기회를 보고 있던 사업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업의 특정한 성격, 그 업에서의 어떤 키 석세스 팩터를 결정해주는 뭔가들을 우리가 좀 뽑아보면 그거를 기반으로 현재 결정을 판단해보면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것도 또 우리가 다 다루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